伝説の大秘宝ワンピースをよ。현재 결말을 예측할 수 있는 원피스 세계에 펼쳐진 상황을 잠시 정리해보면, 먼저 해군의 과학자이자 천재라는 명성이 자자한 베가펑크는 최근 영상 정보벌레를 통해 세계가 바다에 가라앉을 거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その日は必ず来る。ワンピースは実在する。 그렇게 세계는 사왕 흰수염이 원피스를 언급한 이후 다시 한번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어 베가펑크는 해군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을 알고 있는 해병들은 이제 곧 세계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라며 다가올 미래를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베가펑크의 이야기를 듣게 된 세계는 터무니없다는 반응들은 물론 일전 루루시 왕국의 소멸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섬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나아가 이번 베가펑크의 방송은 임페다운의 죄수 도플라밍고도 듣게 되었고, 이어 부서장 마젤란이 만약의 상황을 묻게 되자 도플라밍고는 5m 이상 해수면이 상승하게 된다면 어지간한 도시들은 모두 전멸할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더불어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더 높은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을 거라며, 바로 그 장소는 세계의 중심에 위치하며 가장 높고 거대한 대륙으로 지칭할 수 있는 마리조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편 이번 화에선 베가펑크가 공백의 100년을 언급하자 기득권의 천룡인들은 과거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상황에 분노를 표출했고, 반면 젊은 세대의 천룡인들은 공백의 100년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천룡인들 사이에서도 역사의 진실이 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천룡인 출신 도플라밍고는 성지 마리조아 내부에 있으며 존재 자체로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국보를 알고 있다 말했듯이, 어쩌면 도플라밍고는 과거 역사에서 지어진 기록과 배경, 그리고 숨겨진 진실들에 대해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때문에 도플라밍고는 해수면 상승 이야기를 듣게 되자 바로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앞으로 벌어질 상황과 세계정부의 계획을 예견하는 듯한 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해수면이 1m 상승한 지금 이제 4m 정도의 해수면이 추가로 상승하게 된다면 세계가 바다에 가라앉을 거라 판단했듯이, 이무가 마더플레임을 4번 정도 더 사용할 시 세계가 암흑기에 접어들 수 있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뒤에 일종 루피와 검은 수염 그리고 비비의 사진을 바라봤던 이무는 다시 한번 세계의 등불을 지우기 위해, 그리고 베가펑크가 만든 병기를 테스트하기 위해 반란의 조짐을 보이고 있던 루루시 왕국을 마더플레임으로 괴멸시켰는데요. 이처럼 향후 마더플레임의 사용이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권력을 지닌 오르성들은 등불을 지우기 위해, 그리고 마더플레임의 시설을 지키기 위해 에그헤드를 파괴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영상 정보벌레를 하나씩 파괴하는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베가펑크는 이번 화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이어 세계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마더플레임을 만든 목적을 상세히 알려주었는데요. 하지만 베가펑크는 자신이 만든 에너지원이 병기로서 정부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인지 자신은 태양에 지나치게 가까워지고 말았다며 이카로스의 이야기를 연상시켰습니다. 이처럼 베가펑크가 미래를 위해 마더플레임을 만들었지만 결국 그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가 지니고 있었고, 때문에 신의 경제에 도달하려 했던 베가펑크는 마치 이카로스의 날개처럼 바다로 떨어지게 되며 마더플레임이 세상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이 만든 센서로 예단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마더플레임은 거대한 수조 안의 화염을 생성시킬 수 있는 장치였고, 이어 그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피스 표지현재에 기록된 비르카의 벽화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이전 세계에선 상식을 바꿀 수 있는 동력과 기술이 존재했다는 베가펑크의 말을 미루어보면 과거에는 이미 마더플레임과 유사한 발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나아가 그 기술력이 고대병기 중 하나인 우라노스가 될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고대병기 중 하나가 만약 800년 전 정부를 창설한 왕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면 세계는 지금처럼 해수면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베가펑크는 오하라의 문헌과 고대의 서적 그리고 포네그리프를 해독하며 마침내 과거의 역사를 알아냈고, 그중 900년 전 고도의 문명에서 태어나 마치 엘바프에 전해지는 태양신 리카처럼 싸울 수 있는 바다로 나간 최초의 적 조이보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때문에 900년 전 과거에도 노예 제도가 존재했지만 그 당시 기술력은 현재를 뛰어넘었고, 나아가 어떤 왕국에서 태어난 조이보이는 루피처럼 육체가 열매의 능력을 따라잡게 되며 태양신 니카임을 각성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태양신 니카임을 지닌 조이보이는 과거 바다로 나간 최초의 해적이 되었고, 이후 항해 도중 노예제도가 이어지고 있던 어느 왕국에 당도해 결국 니카임으로 전투를 벌이며 해방의 전사라는 이명과 전설이 될 수 있는 대사건들을 차례로 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버커니어족은 언젠가 해방의 전사가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을 거라며 전설의 이야기를 믿고 있었듯이, 과거 조이보이는 버커니어족과 함께 정부에 대항했다는 사실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조이보이가 해방의 전사 니카임은 물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최초의 해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조이보이는 여러 종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며 어인섬에는 일명 약속의 배 로아의 방주를, 그리고 마침내 로저가 원피스가 잠들어 있는 마지막 섬에서 조이보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듯이, 조이보이는 고대병기의 힘을 지닌 당시 거대한 세력에 대항하며 약속의 때를 위해 역사의 진실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조이보이가 해적이었기 때문에 로저가 원피스를 발견할 수 있던 마지막 섬과 어인섬에 이은 약속의 배, 그리고 정부가 탄생하기 이전 레드라인 절벽에 살고 있던 루나리아족이 조이보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듯이, 조이보이는 태양신 니카임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설의 전사이자 해적으로서 나아갔던 것 같은데요. 때문에 로저는 조이보이의 이야기를 알 수 있던 라프텔에서 돌아와 이후 샹크스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이어 어인섬에 방문했을 때는 아직 고대병기 포세이돈이 태어나지 않을 시기였기 때문에 언젠가 태어날 그가 우리를 뛰어넘을 거라며 자신의 목숨과 함께 대적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로저는 조이보이가 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나아가 태양신 니카 열매, 즉 정부가 감추고 싶어 했던 전설의 열매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면 그 내용을 샹크스에게 전달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샹크스는 DL 쪽은 아니지만 로저의 의지를 계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호송 중인 고무고무 열매를 탈취했고, 이어 필연적으로 전설의 열매를 루피가 먹게 되며 샹크스가 현 시대의 조이보이를 다시 한번 탄생시킨 인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조이보이는 현재의 루피처럼 싸울 수 있는 니카였고, 나아가 해적이었기 때문에 모험을 통한 여정으로 소중한 인형과 동료들을 만들어 세계에 대항했다는 과거의 진실과 떡밥들을 이번 최신화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나아가 오르성들은 여전히 마더플레임을 지키며 역사의 등불을 지워버리기 위해 에그헤드를 파괴하지 않았기에 현재 탈출하는 것이 목적인 밀치모자의 땅이 마더플레임의 시설을 파괴하지 못한다면 오르성들은 다시 한 번 더 고대병기급 파괴력으로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사건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나아가 로저가 대적 시대를 열게 되며 다시 한번 선박과 항해술을 발달시킬 수 있던 만큼 앞으로 조이보이의 존재를 알고 있던 로저의 숨겨진 이야기도 밝혀질 수 있는 가운데, 과연 이무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지, 그리고 또 다른 과거의 진실이 차례로 밝혀지게 될지는 다음 원피스 최신화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